자, 29번. 네, 2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집합에 관한 게 나와 있네. 집합. 네, 집합, 부분 집합, 땡땡땡땡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했을 때, 결국은 전체 집합이 있고,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X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X는 가와 지금 이제 나의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 X라는 걸 찾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X와 P의 관계를 통해서 X를 좀 찾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X의 특징을 쭉 봤더니 N수의 원소의 곱들이 모두 그 원소의 곱, 모든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곱들을 해봤더니 M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M이 16, 약수의 개수가 16개래.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개의 조건을 통해서 X가 무엇일지, 어떠한 부분 집합들이 될 수 있을지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먼저는 P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 P는 소수고 P의 여집합은 소수를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1과 또 보니까 여기는 다 뭐가 돼? 합성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과 합성수로 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럼 이제 먼저는 가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X가 뭘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루션 볼게요. 먼저 n x-p라는 게 있네. 그치? 그리고 또 n x 합집합 p의 여집합이 한 개가 있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11이라는 숫자입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소수인데 우리가 어떠한 개수를 셀 때는 당연히 자연수로밖에 안 되지. 혹은 0과. 그런데 10이라는 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얼마거나 1이거나 여기가 얼마인 경우 11인 경우 1 곱하기 11 개수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잖아. 혹은 11, 1. 그런데 여기에서 x-p는 x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p라는 것을 뺐어. 그리고 얘는 x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p라는 여집합을 어떻게 써? 더해준 거잖아. 합집합이니까. 더해준 거랑 뺀 거랑 당연히 1은 11은 어디에 해당될까 했을 때 당연히 뺀 게 더 작겠지. 그래서 이게 1, 여기가 얼마? 1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p가 1이라는 건 뭡니까? 하고 이 의미를 또 찾아줘야 돼. 근데 p가 뭐냐면 p가 소수네? 소수를 싹 다 뺐더니 뭐가 남았어? x가 남았는데 x는 한 개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1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좀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 여기에서 소수를 다 뺐더니 1 아니면 합성수가 될 거잖아. 1. 또 x가 뭐가 될 수 있어? 합성수 한 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x의 집합에는 1 또는 합성수가 한 개 있는 걸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 n x 합집합 p의 여집합을 통해 이게 11인데 이 의미는 뭘까 했을 때 p의 여집합이 요거잖아요. 1하고 합성수. 그러면 x라는 거 두 개 합쳤더니 지금 p의 여집합이 최대 몇 개겠냐면 이게 지금 9개입니다. 9개인데 x라는 애랑 합쳤더니 분명히 겹치는 것도 있겠지. 근데 p의 여집합에서 x를 합쳤더니 몇 개가 나왔어? 11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 x라는 애가 몇 개가 더 있다는 거야. 이 p의 여집합 합성수와 1을 뺀 나머지 2개. 한마디로 소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가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소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여기도 소수 몇 개? 2개.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2라고 소수 2개, 합성수를 1개랑 소수 2개밖에 없지. 이 조건을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 개수밖에 없습니다. 4개 안 됩니다. 몇 개? 꼭 3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의문이 든다면 한 번씩 이거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되면 합성수 1개, 그럼 얘야 이 2개를 다 알아봐야 하는데 그럼 얘가 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 나의 조건을 한번 볼게. 나의 조건에서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M이래. 근데 그 모든 원소의 곱이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이 경우야.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이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6이래. 근데 약수의 개수가 먼저 거꾸로 가볼게. 그럼 약수의 개수가 나라는 조건을 통해서 16이라는 친구는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2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8 또는 4 곱하기 4 뭐 또 있나? 없는 것 같아요. 1 곱하기 16은 뭐 16 그냥 뭐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지수를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떠한 걸 뭐 2의 제곱 더하기 3의 곱하기 3의 4제곱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세요 하면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약수의 개수 나오지. 그래서 3, 5, 1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지수에다 1을 더하는 것은 이 밑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밑이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다를 때 뭐 이렇게 해서 구했던 방법 기억나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근데 여기는 지금 곱하기로 했을 때 소수가 두 개니까 기본적으로 이 밑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그 다음 또 소수 4 곱하기 4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수 4 곱하기 4는 소수가 두 개. 그치. 그럼 여기 4라는 건 뭐냐면 어떤 소수, 여기에 소수의 세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 곱하기 세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소수의 세제곱, 소수의 세제곱이 있는데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소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2하고 7이 있었다 하면 여기에 세제곱, 세제곱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숫자가 15가밖에 없어. 합성수가 될 수 있는 건 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가 내가 2와 7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머지 여기에서 합성수에서 뭐가 있어야 하는 거야? 2의 제곱과 7의 제곱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2의 제곱과 7의 제곱이 있으려면 숫자가 4하고 49를 곱하면 100을 넘어가네. 그럼 말도 안 돼. 합성수에는 있을 수 없는 숫자지. 선생님 7이 크니까 그러죠. 그래, 그러면 2하고 2의 세제곱 제일 작은 수 3의 세제곱을 해보자. 소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얘네들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2하고 3을 넣었더니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2하고 3이라는 소수가 있었다고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나머지는 누가?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라는 이 얘가 합성수가 되겠지? 이게 지금 얘는 따지지 않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굳이. 얘를 해봤더니 얘는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돼, 안 돼? 4, 9, 36이잖아. 36 합성수 있어, 없어? 제일 작은 것도 36인데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얘도 될까 안 될까? 얘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생깁니다. 자, 또 하나. 또 얘는 2, 8. 이 8은 근데 여기서부터 딱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얘 소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제일 작은 소수가 뭐야? 2하고 3이라고 하자. 나 소수 두 개 있고 1이 있어. 그러면 이건 어차피 세 개를 다 곱하면 얼마가 돼? 6이 되지. 그럼 6의 약수의 개수를 몇 개 하면 1, 2, 3, 6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풀면 소수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2 곱하기 3이야. 그럼 여기에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4가 나와 여기는 16이 나와야 잖아. 약수의 개수가. 이게 먼저는 소수로는 두 개로 그리고 1이라는 수로는 도저히 이 16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또 지우게 되면 뭐가 지워지게 되는 거야? 요게 지워지게 됩니다. 아, 얘 아니구나. 그럼 결국은 합성수 한 개랑 소수 두 개라는 결과가 생겨.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또 따져볼게. 2 곱하기 8인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밑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다는 거야?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어떠한 소수와 어떠한 소수에 여기는 2니까 여기는 1이고 그치? 1은 안 쓸게. 여기는 8이니까 여기는 7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소수 두 개를 뽑았으니까 얘는 소수 하나 만족하고 얘는 소수 하나 만족하겠지.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소수를 1라 가고 이거 제일 작은 걸로 해볼게. 그럼 3의 7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쓰면 소수 두 개는 2 곱하기 3이 있었는데 나머지 얘가 3의 몇 제곱이 돼야 돼? 6제곱이 돼야지. 제일 작은 것도. 그럼 3의 6제곱은 벌써 15를 훨씬 넘지. 얘도 된다 안 된다? 얘도 만족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4, 2 곱하기 2 곱하기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지. 근데 이 네 가지 경우들은 이제 찾아보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볼게.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찾아봐야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합성수 소수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소수는 두 개로 잡기에는 되게 2, 3, 2, 5 되게 많은 경우가 생기잖아.
차라리 이것보다는 어떤 게 더 좋겠어? 합성수는 몇 개가 있냐면 둘, 넷, 여섯, 8개가 있잖아. 그럼 8개만 따져주자. 한번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제 정확하게 합성수 1개, 소수 2개 생겼으니까 이 x라는 집합 안의 원소는 합성수가 하나 있고 합성수 1개 그리고 소수 몇 개? 2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준을 합성수로 한번 찾아보자. 경우의 수를. 저거에 만족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x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합성수에는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합성수에는 뭐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x의 집합에는 이렇게 2개가 있다. 뭐 이렇게. 자, 집합으로. 자, 합성수 1개 뭐가 있어? 하면 맨 처음에 뭘로 잡을까? 4로 잡아보자. 4. 근데 4는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6. 6은 2 곱하기 3.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을 하자. 이것도 그냥 2의 제곱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9. 9는 3의 제곱.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그 다음에 12.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14. 그러면 2 곱하기 7. 그 다음에 15. 그럼 뭐야?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소수를 선택하면 되죠. 합성수는 얘를 선택했어. 합성수 1개니까. 내가 만약에 4라면 그때 x의 집합에서 소수 2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떤 거가 될까? 2의 제곱이 됐지. 얘는 2의 제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2 이거 될까 안 될까? 얘는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미. 왜? 얘는 2 있다는 건 다 소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소수가 다 따로 되잖아. 1승이라는 거죠. 1에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경우는 얘는 적용하지 않는다. 몇 번? 이 두 번째 경우를 적용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4의 2의 제곱은 여기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수 2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2개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얘는 1개잖아. 얘는 지금 자, 여기서 자,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자, 여기는 1개, 3개가 있어야 하고 얘는 1개가 있어야 하잖아. 그치? 따로따로. 얘가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1개에 해당되지 않고 얘를 만족하는 거가 되겠지. 소수에서는 얘를 만족하려면 꼭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2를 하나를 포함을 꼭 어떻게 해야 돼? 해야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를 하나 포함을 시켰더니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소수는 1개뿐이야. 근데 여기에 소수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1개, 2개가 더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는 더 있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이걸로 만들 수 있는 x의 부분 집합은 있어 없어? 얘는 아예 없다 하고 되는 거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3의 제곱도 해볼까? 이 3의 제곱, 2의 제곱도 그러니까 3의 제곱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얘도 3은 꼭 들어가야 하고 소수에서 4제곱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가 필요한데 1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얘도 없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얘도 x라고 쓰지 말고 없으니까 얘는 0개. 얘도 0개. 이렇게 개수로 쓰자. 그럼 얘도 끝났네. 안 되네, 이 2개는. 자, 그 다음 2 곱하기 3을 해보자. 2 곱하기 3은 1개가 있지. 그치? 1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합성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붙을 수 있는 건 소수만 붙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1개 있기 때문에 3개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여기는 소수를 곱하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 4를 곱하면 얘는 합성수니까. 또 9를 곱하면 얘는 합성수니까 안 되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될 수 있는 것은 2와 3을 뺀 나머지 4개 중에서 몇 개의 선택을 해야 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그렇죠? 그러면 4, 3, 12 나누기 2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개의 경우가 생깁니다. 얘는. 6개의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얘와 비슷하게 생긴 건 누가 있어? 2, 5가 있지. 그럼 얘도 몇 개의 경우가 생길까? 얘도 똑같습니다. 42. 몇 개? 6개. 그 다음 또 27. 얘도 그러네? 얘도 2개가 있네. 그럼 얘도 뭐가 돼? 42. 몇 개? 6개. 3하고 5가 있으니까 너도 똑같겠다. 그럼 너도 뭐가 돼? 42. 그럼 뭐가 돼? 얘도
6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남은 건 뭐야? 남은 거 뭐야 하면 지금 몇 개 남았니? 얘와 얘, 줄을 그니까 헷갈리네요. 이렇게 먹어봤네. 하여튼 우리 여기만 더하면 되니까. 네, 6. 그 다음, 2의 세제곱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3개가 이미 있네. 그치? 그러면 나머지 소수는 여기서 선택하면 되잖아. 2가 나왔으니까 소수 나머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얘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나요? 5, 4. 또 2로 나누니까 10가지 경우가 되네. 그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여기에서 보면 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이미 안 돼. 그럼 얘를 적용해야지.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지금 3이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뭘 꼭 선택하고 2를 이미 하나를 꼭 선택하고 2를 선택하고 여기 소수 3이 있으니까 또 제곱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 2와 3을 뺀 나머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나머지 소수를 하나 선택하면 되지. 4C, 1. 2를 선택하고 4C, 1을 선택하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6, 4개, 4, 6에 24. 10 더하면 4, 6에 24, 34. 34에 4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3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x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건 그 전체의 집합에서 x가 부분집합 될 수 있는 건 38개다. 맨 위에 보면 유리함수가 나오고 밑에는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프를 함수는 보통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fx에서 뭐 gt 값이 실근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그래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미지수가 x만 나오면 참 좋은데 여기 보면 a도 나오고 n도 나오면서 a 값이 언제일 때 또 n의 값이 뭐일 때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또 변형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조건까지도 A의 조건까지도 생각해내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한번 같이 그려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와 나가 주어졌다는 것은 가와 나를 통하여서 이 그래프를 어떠한 그래프로 확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와 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이걸 그리면 됩니다. 먼저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게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 x가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 x는 없어져 줄래? 하고 없어져 주고 얘는 무리함수는 뭐 잘 돼 있네요. 그럼 이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 fx는 정리해보면 얘를 따로 정리해보면 x-2 여기는 바로 풀어주면 a x-2가 되면 사라지게 되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2a는 없었으므로 플러스 2a를 해주고 나머지 원래 있던 an 그대로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n을 쓰면 되지. 얘를 좀 정리하면 약분해주면 x-2고 여기는 a로 묶어주면 e-n 그리고 얘는 약분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가 하나가 새롭게 이렇게 나왔지. 좀 정리돼서. 자, 그 다음 또 밑에는 뭐 무리함수는 똑같으니까 뭐 똑같이 그리면 되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야 돼, 벌써. 그런데 여기 조건에서 보면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으로 그려질 것이냐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으로 그려질 거냐. 우리 반비례 그래프 그렸었잖아.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합니다. a-n이 위로 올라가 있냐 x축 위로 올라가 있냐 밑으로 내려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a입니다. 왜 그러냐면 n이라는 얘는 여기서 주어졌어. n이라는 얘는 뭐보다 크냐면 나 2보다 커 하고 나와 있어. 나 2보다 크다 하고 대략 조건이 나왔어. 그러니까 n은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는 조건을 생각해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면 a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벌써 결정된 건 뭐냐면 e-n은 얘는 뭐라는 거야? 나 마이너스야 하고 가지고 있어. 그리고 a-a는 아직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아직 몰라. 그래서 이걸 이제 설정을 해주면 첫 번째 a라는 친구가 n보다 크다고 먼저 설정을 해보자. 그걸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n을 잡은 이유는 얘가 n보다 크면 이게 위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보다 커지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n보다 크게 되면 a는 양수가 되지. 양수고 음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근선이 중요해. 정근선을 보니까 뭐가 돼? 2가 됩니다. 2.
정근선이 얘는 2가 되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잖아.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를 잘 봤더니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얘와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여기서 n이라는 곳에서 이 n이라는 곳에서 얘는 n까지고 얘는 n보다 큰 부분이지.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여 그래프로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n이라는 곳에서의 값들이 어떻게 바뀌지? 만약에 하나의 값이 여기고 하나의 값이 여기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그 n의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쪽으로 한번 찾아봐야 돼. 찾아봤더니 여기다가 n을 넣어보고 여기다가 n을 넣어봤어. 넣어봤더니 여기다가 n을 넣으면 n 빼기 n은 0이 돼버려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 나와. 얘도 n, 마이너스 a 나와. 근데 여기다 n을 넣어봤더니 n-2, n 넣었더니 얘도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n, 마이너스 n이 나왔어.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만나서 근데 그대로 간다? n, 마이너스 n에서 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n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n으로 잡을게. 마이너스 n은 이쪽 정도 똑같은 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지. 요 점을 꼭 지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때 선생님이 이제 노란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여기가 정근선을 이제 찾아줘야 하는데 a-n이 지금 a-n이 정근선이잖아. a에서 n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차피 어떻게 되겠어? 하여튼 마이너스 n보다는 a는 양수니까 더해지겠지. 근데 a가 n보다 크니까 정근선이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가 a-n 위로 올라가겠지. 이해가요? 네. 하여튼 네. a-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얘는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지. 밑에서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얘를 그려주면 되는데 얘가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음수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게 무슨 값을 구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fx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씌운 거니까 절대값 위로 올라가겠지. x값. 모든 y값들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n의 n이니까 여기가 한 마이너스 n이라고 한다면 이게 쭉 그려주면 여기가 되겠지. 그럼 얘의 그래프를 쭉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너는 없어져? 그냥 없어졌어. 그럼 여기 결과적으로 얘를 봤더니 이제 조건들을 얘가 정말 맞는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가와 나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처음 봤더니 GT는 2다. 한마디 뭐냐면 T라는 곳에서 T라는 곳에서 근이 되는 게 2가 있는데 그때 2라는 건 뭐냐면 이 fx라는 절대값의 그래프와 t라는 것은 y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는 t겠지.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게 t인데 이것도 t가 될 수도 있고 어떤 t인지는 모르는데 이 t가 몇 개 갖는 경우 두 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최소값이 0이래. 최소값이 0이라는 건 뭐야? t값이 0이라는 거잖아. 이 x축이 됐다를 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겨야 하는데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겨 안 생겨? 다 떠있네. 그러니까 얘는 만나는 점이 안 생기니까 a가 n보다 크다는 이 조건은 해당이 돼야 하는데 이거의 그래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지워주면 됩니다. 넌 사라져줘. 안녕. 하고 그려주면 돼. 그 다음 a가 또 할 수 있는 경우냐면 a가 여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 n이 있었는데 n하고 0 사이를 한번 보자. a가 n 사이. 얘가 n보다는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면 맨 처음에 찾을 건 정근선. 얼마? 똑같이 정근선은 변하지 않아. 이 세로 거는 2야. 그리고 n은 똑같이 지나가는 건 변하지 않아. n. 그리고 마이너스 n은 변하지 않아. 이게 똑같습니다. n, n. 이 점을 꼭 지나는 거죠. 근데 얘도 a가 아직 양수야. 얘도 양수야. 양수랑 음수를 하니까 음수가 돼. 2사분면과 4사분면인데 a-n이 이게 정선이 되잖아. a-n은 뭐냐면 a가 n보다 작아. 둘이 빠졌어. 빠지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n보다는 좀 올라가겠지. 얘가 숫자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정근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됐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a-n이라는 좌표가 됩니다.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서 여기로 쭉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또 내려가는데 이 값이 아까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꺾여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절대값이니까 올려줘야지. 올려주면 어떻게 돼? 나 위로 올라갈래. 올라가라. 그리고 너도 올라가라. 그럼 여기는 n-n이니까 또 -n 잡고 요 점을 지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오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얘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밑에는 안녕, 너도 안녕 없어지면 되지.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얘도 또 똑같아. 이 조건 보면 t의 최소값이 0이어야 돼. 두 개 만나는 점이 0이어야 돼. 0을 쭉 갔더니 x좌표, x축이니까 쭉 갔더니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겨? 한 개 생겼지. 근데 만나는 점 0일 때 두 개 있어야 하는데 너도 안녕 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너도 안녕. 자, 그러면 마지막이 남아있네요. 누구? A는 0보다 작게. 마지막이니까 될까 안 될까? 되겠죠. 한번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려보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음수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되네. 새로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그 느낌으로 지나가는 그 지금 유리함수가 되네요. 어차피 같은 건 2. 자, 이것은 이제 좀 잘 그려야겠죠. 잘 활용해야 하니까 2. 그 다음에 n은 이쪽 n. 여기가 -n. 이 점을 지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a-n은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뭐가 돼? 이 밑으로 더 내려가겠지. 뭐가 돼? a-n. 여기 위치해 있겠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죠. 네, 되게 많이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내려오니까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나 내려간다고 엄청 내려가겠죠. 쭉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점근선. 미안해. 여기서 가면 안 되지. 미안해.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났는데 습관이 돼서 자, 다시 한번 그리면 자, 먼저는 1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겠죠. 있죠? 밑에는 많이 못 그리네. 근데 어차피 올라가야 해서. 자, 그 다음, 여기서 쭉 내려오면 얘가 쭉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여기서 쭉 붙여서 올라가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 왜 올라가요? 선생님 물어봤더니 얘가 음수니까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무리함수가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위로 올려. ft의 절대값을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a-n은 -n보다 먼저는 n일 때 잡는 이 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쭉 그리면 얘는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위를 넘어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될까요? 얘를 또 올려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밑으로 이렇게 됐다가 쭉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여기는 밑에는 어떻게 돼? 안녕 하고 너희들은 이제 사라져줘 하면 되지. 그치? 밑에는 필요 없으니까 이게 지워줄게. 그냥 지워볼게요. 그냥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다시 표시해줄게. 여기 나 2야. 나 기억해줘. 그리고 여기가 나 n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지. 근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쭉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리고 점근선. 잠깐만. 그래프가. 아까 여기 있었던 a-n이 밑에였으니까 올라가면 n-a. 그래서 여기 점근선이 되죠. 새로운. 그래서 여기를 쭉 이렇게 가게 되지. 네. 이해 가나요? 네. 하여튼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맨 처음에 GT가 2라며 두 개 만나는 점 있어? 있어. 뭐, 최소값이 0일 때. 가장 작은 밑부분, 밑부분 여기지. 쭉 갔더니 두 점 만나. 한 점, 두 점 만나게 되네. 아니, 이런 우연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두 개.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최대값.
두 개, 또 두 개 만나는 구간이 또 있대. 근데 계속 올라가면 있대. 최대값을 쭉 올라가면. 자,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t가 1조값이면, 이렇게 그어지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까지 그어지면 얼마가 돼? 하나, 둘, 세 개. 근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여기에서 보면 쭉 올라가면 t값이 n에서부터, n은 세 개니까 안 되고, 어디까지 쭉 올라가서 이 정근선까지 딱 하면 만나는 점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생기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정근선인데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이게 무한히 가는데 언젠가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정근선에는 만나지 않잖아.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까지? m-a까지는 어떻게 돼? 몇 개가 생기는 거야? 두 개가 생기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최대값은 뭐겠어? 가장 높은 곳에서 두 개 만나는 점이 뭐가 돼? m-a가 되지. m-a네? 최대값이 얼마가 돼 있어? 2분의 3a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m-a라는 이 t값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3n이랑 같다는 거가 먼저 생기게 되지. 그럼 이걸 통해 넘겨주면 a 넘겨주고 넘겨서 구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n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n으로 바꿀 수 있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가 뭐 어떤 함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지수를 최대한 없애주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a 값을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했을 때 여기서 보면 gn이 이거 뭐야 무슨 값이야 이건? 둘이 곱했을 때 6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만나는 개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1 곱하기 6, 2 곱하기 3, 뭐 3 곱하기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gn이 gt 값이 만나는 경우 이 n이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얼마나? 하나, 둘, 세 개 만나지. 한마디로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f의 얘는 무슨 값인지는 몰라. 얘는 모르는데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얘가 2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두 개짜리지. 그치? 두 개 만나는 경우. 두 개 만나는 경우는 언제 경우가 있냐면 t가 얼마일 때. 두 개 만나는 경우 이거 경우밖에 없는데 t가 뭐일 때? 0일 때. 또 t가 뭐일 때? 두 개 만나는 경우는 아까 여기 밑에 썼던 n보다 크고 n-a보다 클 때. 이 경우밖에 없어.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f5라는 이 절대값 이 친구의 범위는 여기 이 범위를 만족하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t가 되겠지. 그쵸? 하여튼 갖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5가 이 5의 함수값이 절대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은 요거 아니면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이야 하고 찾아주면 되죠. 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n이라는 값을 찾았고 그리고 t 값이 gt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f5가 0인 경우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두 가지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찾았어.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n의 값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문자 중에서 a라는 문자가 n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대입을 했어 선생님이. 마이너스 2분의 대입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a-n 여기 또 n-2 이것도 2분의 3n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n의 값을 찾을 텐데 이제 하나씩 찾아볼게. 자,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다 집어넣고 이 두 개가 중요해. 이 두 개의 값으로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값, f가 5일 때 값일 때 0이 나오는 값들을 찾으면 되는데 그럼 얘일까 어떠한 함수식을 5를 넣으면 5는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두 개를 찾아야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범위인지 알고 있지. 얘는 2에서 x가 n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인가? n이 5보다 훨씬 커서 여기인가? 혹은 여기는 이 x의 값은 n보다 큰 범위거든? 여기인가? 어느 법이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지. 그것들을 한번 해볼게. 먼저는 F5 이거에 절대값이란 게 있지. 이거 이제 절대값은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 여기도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가 고민이야. 절대값을 풀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F5라는 애를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만약에 F5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작은 경우일까? 한번 따져볼게. F5가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함수의 값이 5의 값이 어느 값인지는 모르지만 F5가 만약에 음수라는 것은 이 밑에 y값, fx의 값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fx 값이 원래 이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0보다 작은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5의 값은 분명히 몇 개의 근을 가진다겠어? 실은 두 개의 근을 이렇게 t값이는 두 개의 근을 갖기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값들은 f5가 밑에 0보다 작은 값들은 이거의 함수 값들은 위로 올렸을 때 여기 같은 경우 여기 함수 값들은 다 뭘 갖냐면 근을 4개를 가지게 되고 얘도 쭉 올리게 되면 하나, 둘, 세 개라는 3개의 근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f5가 0보다 작은 함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범위는 결국은 실근이 4개, 3개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t라는 것과 결국은 얘는 이걸 만족을 할까 안 할까? 우리는 지금 실근이 2개 나와 있잖아. 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f의 5의 값은 뭐보다? 0보다 큰 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다? f5라고 써도 괜찮아 하고 절대값을 풀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쉬워집니다. 알겠죠? 첫 번째, 그래서 절대값을 바로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에서 f5가 0이 되는 경우 그리고 f5의 범위가 n에서 2분의 3 n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 안에서 f5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찾아줘야 돼. f5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f5 값이 0에서 만족하는 점은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 점이야, 요 점이야. 한마디로 5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둘 중에 어디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5가 뒤쪽에 있으면 한마디로 n이 5보다 크게 되면 어떤 그래프에 들어가냐면 n이 5보다 크는 경우는 여기다 들어가지. n이 5보다 큰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 집어넣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리고 또 5의 값이 이쪽에 있는 5를 생각했을 때는 n은 뭐가 되는 거야? 5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n은 5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번씩 이제 5를 넣어보고 한번 이게 진짜 n이 5보다 큰 값이 나오는지 얘 같은 경우는 5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지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분명하게 둘 중에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5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5를 넣어볼게. 그럼 5를 넣으면 얼마가 되면 5 넣으면 밑에는 6 그리고 n 마이너스를 빼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마이너스 안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안 바꿨네 선생님이 미안해. 여기다는 a 값 왜 안 넣었지? 자 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n이니까 2분의 3n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남아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n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 근데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넣어보면 자, n 있으니까 n으로 날려보내자. 6 있으니까 6도 곱해주자. 그럼 여기는 남는 건 n 빼기 6 그리고 얘는 n분의 6을 곱했으니까 빼면 마이너스 9는 0. 그럼 n은 얼마가 나오냐면 11이 나오네. 11이 나오는데 n은 5보다 큰 값 나왔네. 그치? 아, 여기가 5가 맞는데? 그럼 여기는 안 돼?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F5가 이 0일 때 n이 얼마가 될 수 있어? 11이 될 수 있어. 이걸 발견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넣어볼게. F5의 값을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면 2분의 n 그리고 5 마이너스 n 얘가 얼마 나온다? 0. 그러면 n으로 나눠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 마이너스 n은 얼마 넘기고 하면 2가 나오겠네. 그럼 제곱해서 하면 5 마이너스 n은 4. 그럼 n은 얼마 나오냐면 1이네. 근데 n의 값은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건 n은 기본적으로 2보다 크다고 했지. 근데 여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안 맞지. 그래서 이 F5가 이쪽에 대입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n의 값이 뭐보다 크다는 걸 나타내면 5보다 크다는 걸 나타내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n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알겠죠? F5, 이 두 번째 거 알아보면 되지. 여기서는 11이라는 걸 알아내서 그 다음 건 F5인데 5의 값 여기다 뭐를 봐? 5를 넣어보자. 첫 번째 여기다 해볼게. 5를 넣어보면 n은 지금 5보다 큰 범위지. 큰 범위에서 5를 넣어보면 5를 넣으면 3, 6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n 빼기 2로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n 그리고 얘는 뭐보다? 2분의 3n보다는 작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여기는 n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n 다 들어가네? 그럼 n을 다 나눠버리면 n은 0보다 크니까 얘는 6 이렇게 하자. 우리 한꺼번에 하자. 6n을 곱하자. 6. 여기 6이 있으니까 6n을 곱하면 n분의 6을 곱하면 얘는 n-2 그리고 n분의 6 곱하면 n 없어지고 6 곱하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9 그리고 얘는 n 없어지고 6이 곱해지니까 9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맞나요? 3, 3, 9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은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넘어가니까 17보다는 크고 결국 얼마가 되니? 얘는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생기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n이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n은 뭐가 돼? 18, 19, 20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가 5일 때 얘는 여기 5 여기 하면 안 돼요? 얘도 궁금하면 넣어봐. 넣어보면 범위가 n의 범위가 나오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요거와 요거가 두 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11, 18, 19, 2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둘이 더하면 30, 30에서 20 더하면 50 해서 다 더하면 68이라는 값이 나오기가 됩니다. 되게 뭐 장대한 정말 길죠. 하여튼 고2 선생님도 찍는데 꽤 걸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에 고3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힘내고 다음 시험 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수학 공부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